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눈은 이제 또 괜찮아졌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눈에다가 하루에 3번씩 눈에다가 안약을 넣으라는 처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도 그 외출하면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고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을 가서 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뭐 이게 눈에다가 사실은 그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만 그 눈 아래다가 이런 눈 아래다가 거기다가 바로 주사를 꽂거든. 주사 바늘을 꽂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그 눈에다가 이렇게 물약을 그 아래다 그 주사약을 집어넣는데 그러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괜찮다가 이게 한 2달쯤 지나고 나면은 또 병원에 또 가야 되고 또 주사를 맞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의사 이야기로는 뭐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뭐 나아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아무래도 현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정도라도 만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야간 간에 눈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보내셨죠? 덕택에 연휴가 끼어가지고 4월 동안 더구나 8월 달에 한창 휴가 시즌이되니까 아마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저도 며칠 휴식당 휴식을 했죠. 근데 뭐 항상 눈은 지겹습니다만은 항상 눈은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그죠? 예, 현재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나를 쳐다보는 게 뭐 버릇일 수밖에 없고요. 본능적일 수밖에 없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우리가 휴장이었던 8월 15일 날 밤에도 어젯밤에도 미국의 주가는 올랐죠. 그죠? 금요일 날 주가 오른 걸 알았다 치고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개장가는 미국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아침에 깨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다시 초장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결국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 그죠? 중국 경제 상황이 뭐 이미 상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다가 너무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코로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여하간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나쁘게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의 개장가도 상당히 마이너스 출발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미국 중국 시장은 아침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덕택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그다지 큰 부담스럽지 않고 어영부영 플러스권에서 놀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도 올랐고 월요일에도 올랐고 이틀에 연전장으로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죠? 좀 이틀 동안 놀았으니까 한번 팍 떼어줘야 됩니다만 아침에 잠시 2546까지 가면서 꽤 상승폭을 늘려가는 듯, 뭐 그래봤자 한 10몇 포인트 정도, 한 20포인트 더 안 되는 정도의 상승폭을 늘려가다가 이후에 다시 슬금슬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결국은 5포인트, 고작 5포인트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뭐 코스닥도 3포인트. 외국인들 뭐 사흘 동안 연휴 바치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세도 아니고 기관들도 적극적인 매도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매도도 아니고 여전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죠? 오늘의 제가 제목은 이 영상의 제목은 아까멘쿠로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일본말도 아니고 이 뭐냐? 그냥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군대에
근데 소대장이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투에 나갔는데 적군의 폭탄에 슉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재빨리 자기 소대원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엎드려, 엎드려는 뜻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엎드려라는 말입니다. 수구리.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절반 정도는 죽었어요. 그죠? 나머지 절반 정도 남아있었죠. 그죠? 절반 남아있었습니다. 또 한 번 포탄이 삑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멘크로! 소대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 있다가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멘크로가 뭐냐? 아까처럼 조금 전에 한 것과 똑같이 뭐 그런 그야말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까멘크로. 사실은 저도 경상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멘크로, 수구리 이런 뭐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는 물론 억양은 벌써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은 억양은 바꾸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아까멘크로, 수구리 이런 말은 이제 안 쓰죠, 그죠? 그런 뭐 지독한 사투리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여전히 저 위에 때 있는 그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서, 너 정지에 가서 지름 가져오너라. 너 정지에 가서, 지름 가져오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정지란 말은 부엌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란 말은 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지가에 가서 지렁 가져오너라. 우리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독한 사투리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아까멘크로 이런 말 안 씁니다만은 하여간 그랬답니다. 왜 이 쓰달뜨는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멘크로 어제와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그죠? 무슨 말입니까? 주가 오늘도 별 볼일 없죠. 5포인트 올랐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아까멘크로 별 볼일 없다, 재미없다, 어제와 똑같다, same, 영어로 멋있게 same as yesterday, as before구나. same as before. 이전과 동일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없죠, 그죠? 주식시장은 뭐 나스닥 지수가 올랐든 떨어졌든 외국인이 샀든 팔았든 기관이 땡겼든 팔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지지부진하죠. 그거는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파동이 4번 파동일 수밖에 없겠고, 또는 B 파동일 수밖에, 4번이나 B나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다. 충격 파동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몰라요. 목표치 61.8%, 38.2% 계산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매도하라고 물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아까멘크로, 그죠? 어제처럼 가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사실은 이런 장에서는 저도 뭐 뚜렷하게 새롭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제 한 이야기, 그저께 한 이야기, 시작은 내내 지지부진하고, 그야말로 그래도 차트가 예상한 대로 그래도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 이제는 얘가 RSI도 70이 올라왔으니 얘가 뭔가 매도신호가 나타내거나 뭔가 물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재미없으나 꾸준한 꾸역꾸역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관성의 법칙, 추세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상승세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 일 수밖에 없겠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와서 뭔가 특별하게 61.8%, 38.2%라는 목표치를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38.2% 목표치 왔으니까 팔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조적인 전략도 없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하천에서, 강에서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흐름에, 추세에 몸을 싣고 그냥 몸을 맡기고 그야말로 추세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억지로 추세와 거슬러 갈 거라고 거꾸로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류에서 상류로 억지로 노를 저어가지고 올라가봤자 힘만 들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시라. 지금의 흐름은 구름이 올라왔고 후행스핀도 넘어섰고 그죠? 구름도 넘어섰고 후행스핀도 넘어섰고 기준 수선에서 다 전환됐고 RSI도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도 아니니 여전히 재미없긴 하지만 꾸준히 상승 뭐죠? 추세다. 추세. 그죠? 흐름이 추세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섣불리 매도보다는 계속 그냥 주식을 가지고 제가 잘 쓰는 말로 스테이. 그죠?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 뭐 이게 제가 줄을 꺼가지고 목표치라고 해서 대략적인 목표치 정해놨죠. 그죠? 이게 뭡니까? 과거의 지지가 요번에는 저항이 될 거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1차 목표. 그죠? 1차 목표. 이걸 뚫으면은 구름대가 팽팽한 거로 갈 거다는 여기가 2차 목표.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구름 위로 올라섰으니까 아직까지 뭐 주가가 하락세로 돌았었다거나 세일을 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비중을 줄여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 추세가 상승세이긴 하지만 이게 충격 파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으니 결국은 상승이긴 하지만 이거는 반등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정 파동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달러리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오늘 나름대로 올랐습니다. 그죠? 달러리 원화 환율은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주말에 NDF를 설명했을 겁니다. NDF. 뭡니까? 역외 선물한 시장. 그죠? 달러리 원화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NDF 환율이 아침에 뉴욕 종가가 9원으로 마감됐어요. 9원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리 원화 환율이 9원 뉴욕 종가가 9원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상승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1312원 상승세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1312원이 어떻습니까? 대략 뭡니까?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어제 종가가 1308원이었어요. 오늘 종가가 1308원이었으니까 그보다 한 9원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뉴욕의 종가와 아침에 개장가가 거의 똑같은 상태로 출발해가지고 오후에 조금씩 내국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1308원으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뉴욕 시장의 NDF의 영향일 수밖에 없죠. NDF로 왜 올랐느냐? 왜 올랐습니까? 중국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런민비가 약세를 보였고 런민비 약세니까 런민비 환율이 올랐고 그죠? 오른 이 영향이 우리나라 NDF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달러의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말한다면 그래도 아직은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추세로 봐서는 구름이니까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준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후행스팬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는 저항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소간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직은 뚜렷한 방향 없이 횡보하면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횡보하면서 뭔가 기준선을 넘기면 그때부터 다시 또 힘을 내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아직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현재로 봐서는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죠, 그죠?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구름 밖에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그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또 뭐 S&P 또는 나스닥이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그죠? 그대로 답습할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해외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최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마찬가지로 꾸역꾸역꾸역이지만 올라갈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꼭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꾸역꾸역꾸역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코스피 지수 이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죠. 샹하이 지수는, 샹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소위 위기는 일단은 벗어난 것 같고요.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꾸역꾸역꾸역 다시 상승세로 보이겠고, 어제 오늘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 완벽하게 캔들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상승을 말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한 2% 정도 모자란 상황이죠. 그죠? 여기서 확연하게 기준선을 돌파하고 매수 하다못해 타진 매수를 주장하는 게 매도로 되어 있습니다. 타진 매수를 주장하려면 얘가 기준선을,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야 되니까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은 방향성이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다 힘을 내게 된다면 뭐 우리 시장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힘을 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런미비가 위안화가 오르면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서,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어떻게 됐죠? 약세를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워낙 덩달아 약세 영향으로 미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상승하고, 그죠? 중국 시장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위안화 상승세가 다시 주춤거린다면, 역시 모든 것이 다 기존의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코스피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 재미없으나 그런 모습으로 꾸역꾸역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보이는 것은 중국이 갑자기 금리를 어땠습니까? 경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내렸죠. 그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당장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금리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위안화만 금리 내렸는데, 위안화가 약세로 보이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금리와 상관없이 위안화 때문에 괜히 덩달아서 오히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덩달아 약세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되겠죠. 그죠? 자,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뭐 나스닥 지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뭐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가 다시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쯤에 CCI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매도 쪽으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디선가 매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비트코인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까맨크로 어제하고 똑같이, 그죠? 어제는 놀았습니다만은 그저께 금요일과 똑같이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파동, 4번 파동이거나 B 파동, 조정 파동 안에서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합니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처럼 시장이 조용하죠. 그죠? 고요하죠. 혹시 이게 어피 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폭풍 전야. 태풍이 오기 전에, 그죠?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의가 조용하게 된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진 광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번개가 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재미없는 것은, 조용한 것은, 고요한 것은
그건 뭔가 그다란 폭풍전자, 뭐 그것이 폭풍전자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폭락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폭락일 수도 있고, 그죠? 폭락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폭등일 수도 있고, 그죠? 폭등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약간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시장은 조용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죠? 얼핏 듭니다. 현재 변동성 지수 오래간만에 하면 변동성 지수로 본다면 이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죠? 를 본다면 이게 매우 낮죠. 15예요, 15. 그죠? 변동성 지수가 소위 말해서 변동성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지수가 15가 대체 어느 정도의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과거에 제일 낮을 때가 12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12까지. 하지만 이 지금의 변동성 지수는 과거로 본다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매우 낮은 편에 속해요. 그죠? 낮은 편에 속해요. 물론 지금이 변동성 지수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증거가 없잖아. 아무런 물증이 없잖아. 우리야 그냥 막연하게 현재 변동성 지수가 15.4이니까 바닥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산 우리는 뭐합니까? 차트제 같은 경우는 물증을 보고 이야기가 돼 있다고. 물증을.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RSI를 가지고 변동성 지수에 차트를 그려놓고 변동성 지수 RSI가 여기서 매도하라. 그러죠? 여기서 매수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닥이었죠. 이들은 변동성 지수가 뭡니까? 18 정도에서 돌았었고요. 그죠? 이때는 변동성 지수가 12일 때 돌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변동성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높은 한 17 정도 있을 때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5라 그래가지고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의 예를 보아서 이때는 아니고 이때를 보아서 거의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은 바닥 근처라고는 말할 수 있죠. 변동성이. 그렇죠? 그러면 변동성이 바닥 근처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RSI가 돌아서면 변동성을 사라 하는 신호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면 변동성이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죠? 변동성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죠. 변동성 지수란 다른 말로 뭡니까? 이 공포 지수니까. 그죠? 아직은 시장의 공포감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는데 변동성 지수가 거의 바닥 근처에 왔으니까 변동성 지수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순간 RSI가 살아하는 순간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순간 주가는 그때부터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지금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 전야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폭풍 전야인가요? 모릅니다. 오늘이 변동성 지수의 바닥인가요? 모릅니다. 그죠? yes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no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물증에 따라서 움직일 따름인데 야간 변동성 지수가 지금은 과거의 사례로 보건데 오늘의 변동성 지수 15.42는 과거의 사례로 보건데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과거에는 15.42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돌아섰고, 여기서 이런 데 다 돌았었죠. 그죠?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다 돌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15.42라는 변동성 지수는 꽤 과거의 예를 본다면 꽤 상당히 어떤 상태라고? 낮은 수준이다. 그죠?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전에도 다 돌았었으니까. 여기서 다 돌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변동성 지수가 돌아설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농축되고 있는 거야. 그죠? 점점
농축되고 있는 거다.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폭풍 전야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가가 폭락한다는 법은 없죠. 폭락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와간 변동성 지수가 지금은 상당히 바닥권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거리다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구역구역구역 뚜렷하게 얘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물증이 매도하라고 하기 전까지마다 하는 그냥 구역구역 이런 상황을 이어가지 않겠냐. 아까맨크로 그죠?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저도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하니까 목이 좀 그런데 잠시 숨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